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는 아무리 따뜻한 옷을 껴입어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 시린 고통을 느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지탱해줄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째 진료실에 들어서던 69세 박철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밖은 제법 따뜻한 가을 날씨였지만 그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그 안에 발열 레이를 껴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덥지 않으시냐고 묻자 박철수님은 제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살갗은 안 차가운데 뱃속 깊은 곳부터 뼛속 마디마디가 얼음장처럼 시려요.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속에서부터 냉기가 뿜어져 나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철수님의 체온을 측정했고 결과는 35.4도였습니다. 이 수치는 정상 체온 36.5도 보다 1도 이상 낮은 수치였습니다. 의학적으로이면 저체온증의 경계에 선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박철수님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추위를 더 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몸은 이미 비상경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체온을 몸을 지키는 성벽의 높이에 비유하곤 합니다. 36.5도라는 튼튼한 성벽이 유지될 때 우리 몸을 지키는 병사들은 높은 곳에 서서 적을 감시하고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적들은 감히 넘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박철수님처럼 체온이 1도 떨어져 35도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은 사다리도 없이 유유히 성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력의 붕괴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속수무책으로 곤두박질쳐 30%나 감소합니다. 성벽의 높이가 30%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방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10명 중 4명은 박철수님과 같은 저체온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정상보다 낮은 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린 많은 분들이 스스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추워도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열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만성 저체온 상태에 빠지면 우리 몸은 심지어 떨림마저 포기합니다. 뇌로 춥다는 신호를 보내는 감각 센서들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은 추위를 타지 않는다고 착각하거나 박철수님처럼 몸속은 얼어붙고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침묵의 저체온증이라고 부릅니다. 박철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소화불량으로 내과를,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잦은 감기로 이비인후과를 전전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약해진 체온 때문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성벽, 즉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비싼 치료를 받아도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약 한 알 먹지 않고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우리 몸속 따뜻한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는 의학적으로 탄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박철수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저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꾼 지 단 3개월 만에 발열 레이를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리던 추위는 사라지고 잃었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활기 넘치는 공원에서 즐길 수 있게 해줄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차갑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쁜 습관들을 짚어보고 따뜻한 면역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제가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체온을 높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그렇다면 박철수님의 몸은 왜 그렇게 차가워졌을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박철수님의 하루 일과를 꼼꼼히 살펴보니 체온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3가지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 범인들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그 정체를 파헤쳐 봅시다. 별표 첫 번째 범인 별표는 바로 별표 시원함에 대한 착각 별표입니다. 박철수님은 속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한겨울에도 냉장고에서 갓꺼낸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후에는 얼음을 넣은 믹스커피를 마셔야 속이 개운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장을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위장은 근육으로 된 주머니입니다. 한겨울에 고무 호스를 밖에 내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꽁꽁 얼어붙겠죠?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가 터지거나 물이 막힐 것입니다. 우리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보다 훨씬 낮은 차가운 물이 뱃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위장 근육들은 즉시 쇼크를 받고 딱딱하게 경직됩니다. 위장이 수축하면 활동을 멈추고 소화 효소 분비도 정체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철수님이 늘 소화불량에 시달렸던 이유입니다. 머리로는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몸속 장기들은 차갑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차가워지면 우리 몸은 생존 본능을 발동하여 손발로 가는 혈액 공급을 끊고 복부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열의 9은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별표 두 번째 범인 별표는 별표 과도한 보호 별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박철수님은 조금만 추워도 난방 온도를 올렸고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싫어 발열 레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몸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몸의 온도 센서를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똑똑해서 춥다고 느끼면 스스로 열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계속 열을 공급하고 두꺼운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매면 뇌는 자동으로 힘들게 열을 만들 필요가 없겠네라고 결론 내립니다. 몸의 자가 발열 능력은 폐허하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과잉 보호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난방기구와 두꺼운 옷에 의존할수록 당신의 몸은 스스로 열을 만드는 법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별표 세 번째 범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별표인데 바로 별표 근육이라는 연료통에 뚫린 구멍 별표입니다. 우리 몸속 열량의 40% 이상은 근육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하체 근육은 몸속 용광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박철수님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았습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난로를 태울 장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장작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근육이 줄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몸은 더욱 굳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드는 무서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의학적으로 근육이 감소한 노인들은 늘 정상보다 낮은 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연료통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속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2015년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은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감기 바이러스가 어떤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정상 체온인 37도 정도에서는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번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 33도에서 35도 사이가 되자 바이러스의 복제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가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레스토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박철수 님이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몸은 바이러스에게는 천국이고 우리 면역세포들에게는 지옥인 것입니다.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35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35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심코 마신 차가운 물 한 잔, 미루고 미뤘던 게으른 운동 한 번이 당신의 몸을 암세포와 바이러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우리 몸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면 우리 몸속 난로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체온이 단 1도만 올라도 우리 면역군대가 최정예 특수부대로 변신할 수 있는 놀라운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범인 중 하나에 해당되시나요? 차가운 물을 즐겨 마시나요? 아니면 운동이 부족한가요? 뜨끔하셨다면 댓글에 솔직하게 1번, 2번 또는 3번을 남겨주세요.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댓글을 남기셨다면 이제 우리 몸을 다시 뜨겁게 만들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단 1도 차이가 우리 몸속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일기예보에서 기온이 1도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옷깃을 살짝 여미는 정도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1도 차이가 끓는 물과 얼음처럼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백혈구 면역군대입니다. 이 군대에는 보초를 서는 병사도 있고 적이 나타나면 총을 쏘는 병사도 있으며 적의 정보를 기록하는 작전 장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가 있습니다. 바로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당신의 체온이 36.5도로 따뜻하게 유지될 때 우리 면역군대는 최정의 특수부대가 됩니다.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적들이 침입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들어 진압합니다. 순찰 속도도 빠르고 적을 알아보는 눈도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균이 침입해도 우리는 병에 걸린 줄도 모르게 군대가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박철수 님처럼 체온이 35.5도로 뚝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특수부대는 하룻밤 사이에 나약한 오합지졸로 변하고 맙니다. 단 1도만 떨어져도 백혈구의 활동성은 30%나 감소합니다. 이것은 마치 적이 쳐들어왔는데 병사들이 추워서 이불 속에 웅크리고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명령을 내려도 느릿느릿 움직이고 눈앞에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적을 붙잡아 죽이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가 언급했던 예일대학교 연구 결과처럼 우리 군대가 추위에 떨고 있는 동안 적군인 바이러스는 신나게 숫자를 불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대상포진에 걸리고 온갖 염증에 시달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병사 외에 총알이나 식량도 중요하겠죠? 우리 몸속에서는 효소가 바로 이 보급품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에너지 생성, 해독 등 모든 과정에 효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효소라는 보급품은 온도가 36.5도가 아니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화약이 눅눅하면 총이 발사되지 않듯이
몸이 차가워지면 효소는 활동을 멈춥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은 12%나 감소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엔진이 식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쉬어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보급품이 끊긴 상황입니다.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으니 몸은 더 차가워지고 면역군대는 더 약해지는 무서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 가장 악독한 적은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아주 교활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온도를 싫어합니다. 심장이나 비장처럼 온도가 높고 혈액순환이 활발한 장기에는 암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바로 35도입니다. 우리 면역군대가 추위에 웅크려 움직이지 못하는 그 온도가 암세포에게는 천국인 것입니다. 암세포는 차갑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미친 듯이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면역학자는 암을 치료하려면 먼저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의 체온을 측정해보면 대부분 저체온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박철수 님이 겪었던 뼛속까지 시린 추위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의 특수부대가 붕괴되고 암세포와 바이러스가 활개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군대는 완전히 전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추위 때문에 일시적으로 얼어붙어 있을 뿐입니다. 체온을 다시 올려주기만 하면 나약한 오합주졸 병사들도 깨어나 강력한 정예 특수부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릴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바로 몸의 자가 난로를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박철수 님이 단 3개월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기적의 해결책을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 몸속 군대를 반드시 깨워야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할수록 면역 군대는 더 빠르게 깨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순간입니다. 약 한 알 먹지 않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 몸속 난로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필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박철수님께 이 방법을 처방해 드렸을 때 그는 처음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비싼 보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은 비싼 약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별표 첫 번째, 비법 별표온 박철수님이 3개월 만에 발열 내일을 벗어던지게 한 바로 별표 몸의 시동 스위치를 켜는 것 별표입니다. 여러분의 뒷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목뼈가 튀어나온 그곳이 바로 우리 몸의 난로 스위치가 숨어있는 곳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곳에는 갈색 지방이라는 특별한 조직이 밀집해 있습니다. 뱃살의 하얀 지방은 싫으시죠? 그것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하지만 뒷목의 갈색 지방은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을 태워 열을 만들어내는 천연 난로입니다. 갈색 지방을 깨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핫팩도 좋고 전자레인지에 데운 따뜻한 수건도 좋습니다. 뒷목에 15분 정도만 찜질해주세요. 그러면 잠자고 있던 갈색 지방이야, 주인이 불을 지폈구나 하고 깨어나 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뒷목은 내로 올라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이 따뜻해지면 내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고 긴장했던 부교감 신경이 이완되며 전신의 혈관이 열립니다. 막혔던 수도관이 뻥 뚫리듯이
따뜻한 피가 손끝, 발끝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박철수님은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이것을 실천했는데 단 일주일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더 잘 온다고 했습니다. 별표 두 번째, 비법 별표는 별표 차가워진 피를 데워 심장으로 펌프질에 올리는 강제 순환 펌프를 가동하는 것 별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발이 시리다고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에서 따뜻한 피를 보냈지만 발끝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력을 거슬러 피를 위로 밀어 올리려면 강력한 펌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펌프를 가장 쉽게 가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발뒤꿈치 들기 별표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발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종아리가 쫙 당기는 느낌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발에 고여있던 차가운 피를 심장 쪽으로 힘껏 펌프질해 올립니다. 저는 박철수님께 하루 100번 발뒤꿈치 들기를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발뒤꿈치를 들었습니다. TV를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말이죠. 한 달 뒤 그는 저를 찾아와 선생님, 이제 잠잘 때 양말을 신지 않아도 발이 시리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걷기 힘든 분들에게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별표 세 번째 비법.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별표. 바로 별표 몸의 난로에 고급 장작을 넣어주는 것 별표입니다. 불을 지피려면 장작이 좋아야 합니다. 종이 조각을 넣으면 활활 타오르다가 금세 꺼져버리겠죠. 우리 몸속에서 종이 조각 같은 장작은 탄수화물, 즉 밥이나 면입니다. 반대로 참나무처럼 은은하게 오래 타면서 열을 내는 장작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식사 유발성 열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할 때도 열이 발생하는데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5배에서 6배 더 많은 열량을 만들어냅니다. 고기나 생선을 배불리 먹고 나면 몸이 후끈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단백질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입니다. 박철수님의 식단을 보니 아침은 물에 만 밥 반 공기, 점심은 국수, 저녁은 된장국에 밥이었습니다. 이런 식단으로는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매 끼니 식탁에 계란, 두부, 고기, 생선 중 최소 한 가지는 꼭 올려야 합니다. 밥량을 줄이더라도 반찬으로 배를 채우세요. 이것이 바로 몸속 난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뒷목에 따뜻한 수건을 대어 스위치를 켜고 틈날 때마다 발뒤꿈치 들기로 펌프를 가동하며 매 끼니 단백질이라는 장작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돈이 드나요? 어렵나요? 이 모든 것은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몸은 차가운 냉동창고에서 뜨거운 용광로로 변할 것입니다. 박철수님이 3개월 만에 발열 네일을 벗어던진 기적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쉬운 방법을 듣고도 설마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거나 작심삼일로 끝날까봐 걱정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박철수님이 실제로 겪었던 놀라운 변화들을 요약해드리고 여러분이 평생 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하루 일과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백질 반찬을 꼭 챙겨 먹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든든하게 2글자를 남겨주세요. 든든하게 먹고 든든한 면역력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댓글을 남기셨다면 이제 박철수님의 일과표를 딱 2주만 따라 해보세요. 복잡할 것 하나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별표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장들을 목욕시켜주세요. 별표 밤새 차가워졌을 위장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 물 한 잔이 잠자던 내장 기관들을 깨우는 알람이 되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별표 둘째, 낮에는 틈날 때마다 발목 펌프를 가동하세요. 별표 TV를 볼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해주세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밥보다 반찬, 특히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세요. 그것이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장작이자 피를 도르게 하는 펌프입니다. 별표 셋째, 저녁에는 뒷목찜질 15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별표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을 이완시키고 면역 스위치를 켜는 시간입니다. 뒷목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따뜻한 기운을 느껴보세요. 그 15분이 당신이 잠든 사이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물리칠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차가워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따뜻한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추운 날에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체온을 올리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따뜻한 인생 5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늘 응원하겠습니다.